네, 안녕하세요. 이대성 선생님입니다. 우선 이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고1 과정 거치면서 되게 힘들었죠. 고등학교 국어라는 게 새삼스럽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셨죠. 차이가 엄청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이긴 한데, 실제 고2 애들 같은 경우도 사실 이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방향을 좀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발전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2 어머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지금 고2 애들이 빠른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신도 극복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그 다음에 수능까지를 생각한다라면 이제 딱 2년 정도가 남은 건데, 그 2년이 그렇게 만만한 시간은 절대 아니에요. 국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기 좀 힘든 시간이긴 해요. 저희 이제 재수생들을 저도 한 20년 가까이 가르쳐 보지만, 재수생들한테는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일관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꾸준하게 반복 훈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가장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반복이거든요. 모든 학습의 기본인 것처럼. 근데 재학생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 쪽 방향을 잡는 친구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학교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학교 생활이 가지고 있는 한 긴 텀 있잖아요. 그 텀에서 생기는 그 루즈함을 애들이 극복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맥도 끊어지고 흐름도 끊어지고, 실제 이제 고2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수능을 더 전념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학원 자체가 없잖아요. 고2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 기본 내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고. 근데 문제는 고2 내신이 고3 수능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큰 카테고리를 배우거든요. 뭘 배우냐면 보통은 문학하고 독서를 배운단 말이죠. 근데 문학하고 독서를 배우긴 한데, 실제 수능에서는 그 문학과 독서가 엄청 중요하긴 한데,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과 독서는 정말 원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든 교육 과정을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밀도가 너무 떨어져요. 문학을 한 학기를 계속 배웠지만 끝나고 난 뒤에 고전식 하나를 제대로 못 읽는단 말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안 생기는 거죠. 이렇게 1년이라는 긴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나서 3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3학년 됐을 때 너희가 충분히 학습이 누적됐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산인 거예요. 고3 올라가게 되면 정말 수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고3들이 수능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은 절대 안 되어 있습니다. 입시 과정을 보게 되면 재학생들한테는 수능이 정말 불합리하게 짜여져 있는 건 맞아요. 2학년까지 잘 마쳤으니까 고3 되면 당연히 수능은 할 수 있지 않겠어? 이건 어디까지는 맞냐면, 수학은 그게 가능성이 좀 있어요. 국어는 독서랑 문학을 배우지만 실제 독서 문학이라고 하는 시험과 관련성이 있는 과목의 공부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고3 올라오면 이제 막막한 겁니다. 공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건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국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좀 얘기 나눠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같이 좀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고등국어가 되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국어의 난이도 자체가 확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배웠던 범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내신도 비슷합니다. 내신은 비슷하죠. 배웠던 범위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가장 결정적 차이가 되는 건 뭐냐면, 배웠던 범위에 필요한 설명과 내용이 그대로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만 있고 기억력이 조금 있는 친구라면 조금만 복습을 좀 하고 나면 A를 못 받을 친구는 없고, 기본적으로 100점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제가 지금 고1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A라는 등급 얘기 많이 들었어. 이제 어딜 가도 A 받아도 3, 4등급 받는다. 근데 거기서 부모님들이 마지막 안 믿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상담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우리 애는 A가 아니라 100점이었던 거야. 어쩌다 실수하면 하나 틀렸던 거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등급이 된다는 건 전혀 이제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시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답지와 문제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되면 그냥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고등학교 내신도 똑같이 범위를 정해주는 건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 얘를 수능식으로 출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의 내리는 내신식하고 수능식은 이런 차이인데, 내신은 정말 기억에 의존하고 성실함에 의존하는 시험이거든요. 수능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과 성실함에 더해서 하나 더, 정말 결정적 차이가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라는 개념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범위 자체가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 것과 범위의 제한이 없다는 이 두 가지가 수능식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두 개 중에 어느 한 축이 무너져 버리면 수능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걸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 다음에 그 텍스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그 성실함, 이게 없으면 일제 애초에 시험을 못 봅니다. 실제 거기 문제화되어 있는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꼭 배웠던 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이 변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미처 저희가 예상을 절대 못합니다. 혹여 운 좋게 제가 찍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매번 모든 시험의 모든 문제가 그러리라고 장담을 못한단 말이죠. 이런 데 자꾸 혀놓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또 시험의 범위가 퀄리티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게 나와도 할 수 있다를 좀 더디더라도 그걸 길러야지 어느 뭐가 나왔으니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고3 수준 올라가게 되면 수능 수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를 가르치냐면 1번부터 34번까지가 공통 문제가 나와요. 공통의 독서랑 문학이 나오죠. 그 다음에 35번부터 45번까지가 선택인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요즘 수능은 독서가 진짜 어렵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그래서 진짜 공부를 잘하고 네가 1등급을 원하냐, 최상위권을 원하냐, 그럼 독서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네가 40분을 남겨야 돼 라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 11문제랑 문학 문제를 35분 선에서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35분 선에서. 왜냐면 5분은 마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80분 정도에서. 문학한테 주어지는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게 14문제, 얘가 14문제예요. 그럼 14문제, 11문제에서 25문제를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35분 정도. 그럼 한 문제당 1분을 간 넘는 시간만이 배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독서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독서에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1등급이 된다는 것의 조건이거든요. 보통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문제를 가지고 줄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4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4분 안에 이 친구가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과연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친구나 내공이 쌓여있지 않은 친구들이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내신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잠깐 보시면 색채어를 활용해서 대상의 불변성을 부각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틀린 답지예요. 틀린 답지. 그러니까 색채어가 안 나와요. 아무리 읽어봐도 색깔 관련된 표현 안 나오잖아요. 희다, 빨갛다, 노랗다 이런 표현 안 나오잖아요. 색채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만약에 이렇게 가르칠 거란 말입니다. 색채어의 사용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중학교 시험지는 색채어란 말을 그대로 쓸 거라는 게 맞는 아까 말했던 중학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채를 색깔 정도로 바꿔서 얘기한다거나 그 정도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는 애들은 그냥 손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색채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시각적 이미지란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시각적 이미지란 말 대신에 다시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말이긴 합니다. 감각적 표현 속에 시각적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고 시각적 이미지 속에 색채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말들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얘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내신식이고,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수능식 공부란 말인 거죠. 이거를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내려면 애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궁무진해야 될지, 이런 게 이제 내신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성장을 해와야 되고 갖춰져야 되는데, 내신은 내신대로 준비가 되게 허술하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공부만 계속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다고 이제 수능 공부처럼 넓은 공부,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부를 1, 2학년 때 할 수 있는 시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고3이 돼서 고3이 돼서 수능 공부라고 하는 걸 딱 접하게 되면 애들 멘붕이 오는 거죠. 이 말 나왔다, 저 말 나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고. 답지 형태도 잠깐만 볼게요. 4번 답지 같은 거 잠깐만 볼까요? 4번 답지, 29번의 4번 답지 보시면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대상이 움직이면서 느끼는 인상을 드러내도록 했다라고 하잖아요. 음성상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상징어는 크게 의성어나 의태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를 음성상징어라고 바꿔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적어줬겠죠. 분명히 의태어란 말을 적어줬을 거예요. 거기에 뚝뚝이란 단어 비추쳐. 그 다음에 의태어의 사용이야. 사실감, 생동감이 느껴져. 라고 필기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의태어란 말을 직접 써주면 좋은데 이렇게 바꾼다니까요. 음성상징어라는 단어로 살짝 바꿔놓죠. 이런 데 대처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즉각적으로.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대상의 움직임에서 느끼는 인상이다. 대상의 움직임에서 느끼는 인상이란 말이 뭐예요? 이게 의태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 이런 거예요. 어머니. 작품에는 의성어가 나왔어. 의성어가 나와도 음성상징어라는 말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눈에 이제 급한 다음에 이거 맞는 얘기야라고 쉽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게 만든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은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대상의 움직임이란 말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고 의태어란 얘기잖아요. 이제. 근데 만약 의성어를 냈었으면 의성어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였다라면 이 친구는 의성어만 외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외웠어. 그냥 달달달달. 근데 음성상징어가 나오니까 첫 번째 고비야. 이게 뭔 말이야? 처음 듣는 말인데 음성상징어? 이러고 한번 패스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고비. 근데 음성상징어를 다행히 외워서 알아. 근데 뒤에 거 보니까 뒤에 걸 대체 제대로 안 보는 친구들도 생기거든요. 함정을 입는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거 봤는데 뒤에 또 의태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음성상징어가 쓰였으니까 맞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5만 가지 함정을 다 뚫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시험하고 고등학교 때 시험하는 차원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 수능식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제가 쉽게 수능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정의하는 수능식은 정말 교육부에서 이상적으로 짜놓은 그 교육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친구들이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까지 길러야 돼. 이걸 요즘 수능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한테 수능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공부는 내신 공부대로 힘들고 그렇게 고1, 2를 다 거치고 고3 올라왔더니 또 수능이라고 하는 걸 만났는데 이건 또 완전 차원이 다른 공부가 또 돼버리고 이렇게 완전 괴리가 된 채 그냥 공부가 되다 보니까 고3 친구들이 수시가 적절하게 반응이 안 나오면 거의 그의 입시는 포기해버리는 상태가 되거나 아무데나 들어가고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의대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교육의 지금 현재 교육에서는 가장 이상이고 최고의 입시 전략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의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 고등학교 딱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고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전교 1등을 압도적으로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전교 1등을 압도적으로 해도 좀 쉽지 않은 건 뭐냐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거의 없다는 점. 그러면 전교 1등을 압도적으로 하고 수능 최저를 통과해야 돼. 수능 최저가 보통 3과목 합 4, 4과목 합 5예요. 이건 어지간한 학교, 일반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라고 해도 맞기 힘든 성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교 1등을 해도 의대를 못 보낸 학교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에서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내신도 1등을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수능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두 번째, 수능을 잘하는 애들은 꼭 학생부 전형이 아니더라도 정시 전형으로도 충분히 의대를 갈 수가 있다. 그럼 공부의 포커스는 뭐가 될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수능식으로 공부하는 게 좀 더디더라도 그렇게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내신 대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신 대비를 소홀하게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신 대비가 부실한 친구는 수능을 잘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충실하게 소화하지 못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지도 못해요. 근데 내신 공부하는 그 과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그러니까 수능식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대비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 내신 대비도 힘들어지거든요. 내신 대비도 힘들어진다니까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요즘 국어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이 엄청 어려워졌어요. 두 번째, 그게 또 두 번째 내신 수시 시장이 수시라고 하는 게 워낙에 중요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내신도 굉장히 변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도 이런 수능형으로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제. 단순 암기를 시켜서는 변별력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한 페이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의 바로 그 다음 달에 봤던 기말고사에는 이런 식으로 이 시 하나가 인용이 돼요. 분명 학교에서는 범위를 줬을 겁니다. 야, 6월달 봤던 모의고사에서 현대시 파트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학원에 가서 내신 대비를 했다면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겠죠, 이 시를 이제. 달달달달 외웠을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기 다 해가지고 다 외웠을 거라고. 근데 시험 문제 낸 꼴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여기다가 문법 문제를 얹었어요. 이거 예상 가능합니까, 어머니? 이거 대처 가능할까요? 얘네 학교 시험이 이 당시에 문법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갔는데 설마 이 시를 가지고 문법 문제랑 같이 연결을 시켜? 이걸 대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하면서 그게 협소하게 공부하는 자세나 태도를 가지고는 이런 게 극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신을 뛰어넘는 수능식 공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식 공부의 핵심은 기본적인 교육 과정의 성실함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작품들이 있다면 그 작품을 충분하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또 거기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 여기서 처음 배우는 게 뭐냐면 1학년 때 배운다라면 야, 시라는 건 이런 거야. 시의 기본 원리, 개념 이런 걸 익힌단 말이죠. 당연히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여기서 끝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게 학교 내신 문제인데. 그럼 플러스 두 번째는 전 교육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정도까지 훈련을 시켜야 된다. 평상시에 훈련하려고 하는 거고 공부하려고 할 때 이런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 번째는 이제 범위가 이제 전범위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전범위가 이렇게 누적돼서 스스로 공부하는 게 평상시에 꾸준하게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이런 공부가 참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마찬가지로 평소에 내가 공부할 때 항상 머릿속에 공부의 큰 방향은 수능식. 그리고 수능식 공부라는 게 어떤 거냐? 그냥 단순하게 이걸로 그치지 않는 공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평소에 문제를 풀거나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세. 어떤 글이 나와도 스스로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거. 모른다가 아니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할 줄 알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고 또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문제가 풀리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거기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자꾸 채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내신도 내신이니까 나중에 고3 올라가면 수능에서는 큰 코 다칩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능 가서도 제 실력을 발휘 못하는 게 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거든요. 내신 때는 막 성실하게는 하긴 하는데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근시안적이야. 돌아서면 까먹는 정도의 성실함?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게 고3 올라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당연히. 그게 누적이 되어서 얘가 성장해 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다 부실하게 돼 있으니까 얘는 얘대로 그냥 흘러가버린 휘발이 돼버린 상태고 이런 훈련은 전혀 한 적이 없었고 고3 1학기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내신 공부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했어. 여름방학 이후에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수능 문제는 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정답률이 20%면 아니 100명 중에 20명 맞춘 거니까 1등급, 2등급은 당연히 맞추는 거 아니야? 책 도는 소리예요. 정답률이 20%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찍은 애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 답이 너무 어려워서 찍었다. 그게 보통 15%, 20%가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20% 정도라면 제대로 이걸 알고 풀었다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야, 이 수능 이게 교육과정으로 적합한 거야? 이따위로 수능 내면 돼? 라는 얘기 최근에 못 들어보셨죠? 이게 수능이 정말 진화해서 발전한 케이스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결과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 7, 8년 전에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똑같이 환율을 다뤘었어요. 근데 그때 환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야, 개정교육 과정 전이어서 통합적 사고가 요구가 되지 않는 상태인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 환율 문제 내면 이건 그때 그래서 뭐 뉴스에 뭐도 나왔었냐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한국은행 다니는 직원이 그 환율 문제를 풀었어. 근데 그 환율을 담당하는 직원도 어려웠다고 얘기했어. 막 이런 게 뉴스에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왜? 교육 과정으로 설명이 다 돼요, 이게. 골 때리죠. 근데 그때보다 몇 배는 어려워졌어요.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전 과목 공부가 이게 다 배경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국어 잘하려면 이걸 잘해야 된다. 요즘 수능 국어가 말이에요, 어머니. 수능 국어는 정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한 친구들한테 최소한의 어드밴테이지 이상을 주겠다가 전제가 된 시험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문과 성향이야. 그래서 과탐을 좀 등한시한다? 100% 수능 가면 후회합니다. 나는 이과 성향이기 때문에 문과적인 공부, 사탐 공부 너무 지겨워. 맨날 암기만 시켜. 이런 애들 치고 나중에 고등학교 고3 올라가서 국어 잘하는 친구도 없어요. 요즘 대부분 다 이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가 1등급을 정리하는 결정적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 공부를 왜 안 합니까? 예를 들면 한 문장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 누적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해소하는 방법을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이 있다. 자, 그러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브레턴우드 체제 하에서는 미국의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건 여타국의 통화를 올려야 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읽고 나서 이 문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을 수 있는 시간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11번에 5번 답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브레턴우드 체제에서 마르쿠아가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 절상되면 이 말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돼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마르쿠아가 평가 절상되는 거는 얘가 평가 절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니?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환율의 하락인 거예요. 이거를 이 친구들이 이 시험장에 앉아서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고요? 돌아버릴 문제죠, 진짜. 제가 이거는 애들한테 막 한 30분 설명합니다, 수업시에. 고3애들 재수생들한테. 근데 돌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용어 보세요. 평가절상이 통화 가치의 상승과 같은 말이고 얘가 환율을 하락하는 건데 얘가 경상수지에는 적자를 유발한다. 여기까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 지문 안에서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 지문에서 이걸 충분히 설명을 안 해줘요. 이때 국어선생님들 완전 멘붕이었었거든요. 아니, 우리 애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런 공부들이 중학교 때 거쳐서 고1 때까지 충분하게 이해가 돼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하는구나. 이런 게 바탕이 돼야 모의고사를 잘 보는 거고 또 모의고사나 수능식의 공부가 강해야 또 다시 내신 시험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수능도 오래 하고 입시도 오래 하다 보니까 당장 내신 대비 때 어떤 책을 갖고 왔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무슨 책을 갖고 몇 번을 땡땡이 시킨다. 그다음에 문제집을 막 4-5번씩 풀리게 만든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아까 이게 대전제였었던 그냥 성실함이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애들이 해야 되는 게 도대체 뭘까? 근데 이렇게 하는데 왜 뚫지를 못할까에 대한 답은 결국 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공부가 밑바탕에 돼 있지 않은 친구들은 그런 작은 시험에서도 결코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처음 시작하시는 아버님이고 2학년 되는 아이지만 똑같아요. 사실은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 과연 내신 대비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또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는 애하고 어떤 대화를 좀 하셔야 될지 또 어떤 식의 공부를 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 좀 충분하게 고민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으셔야 기본적인 해결책이 생기지 않을까